The Supreme Court has dealt a significant blow to the Trump administration, blocking the president from deploying the National Guard to Chicago. In the 6-3 ruling, the court's 3 liberal justices were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Roberts, Justice Amy Coney Barrett, and Justice Brett Kavanaugh. And today's decision could jeopardize Guard deployments in other cities. With us now, CNN senior legal analyst Ellie Holding is a former federal prosecutor. Walk us through the reasoning here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I have to say is truly interesting. It really is. It's an unusual decision and a major setback. 일부 행정적 결정은 제도적 일정을 벗어나 공개될 경우 사건의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통제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이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전 하원감독위원회는 민간 상황에서의 국민방위군 운영 지침에 관한 정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류 이동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참석한 전 국방부 차관보의 증언은 회의의 흐름을 급격히 바꿔놓았다. 최근 작전에서 사용된 지휘체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사전 승인 없이 기밀 문서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주지사의 동의나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연방군을 도시 지역에 파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방해와 의원들 간의 협의, 그리고 청문회 일시 중단을 초래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헌법 및 군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책임사무소에 공식 조사 개시를 요청하는 한편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에 통보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4개 주 주지사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해당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행정적 부적절 사례가 아닌 연방구조 위반 가능성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임박한 선거 위험에 따른 내부 안정 위협을 중화하기 위한 군대 전술적 동원 지침을 상세히 담은 문서의 일부 내용을 입수했다. 이러한 작전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가 갈등의 핵심이 되었다. 백악관은 다음 날 간결한 답변을 발표하며 이는 정보 보고서에 근거한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권한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법률 중 해당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은 인용되지 않았다. 의회나 주지사들에게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다. 양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해에 정치적 결정이 군사화될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어조로 우려를 표명했다. 논의는 곧 개별 사건의 범위를 넘어 헌법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행정부의 조치와 국내 군사 개입의 경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기 시작했다. 여러 법학자들은 충돌이나 공개 작전이 없더라도 군대를 민간 지역으로 무단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대규모 제도적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뒤편에서는 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수사 사례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반복적인 규범 훼손 행위의 가능성은 공개 논의 없이도 다시 의제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 대표들은 사법부의 지역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군사 이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직의 직접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지만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국내 안보 분야의 제도적 패턴 변화를 구성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본 채널은 공식적 구조가 중대한 긴장 상태에 놓이는 순간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전념한다. 비록 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헌법적 딜레마로 전환된다. 군위원회의 의원들이 동원 명령의 완전한 기록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국방부의 전통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문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신 지침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민군 대응기관 간 조정실에서 발령되었으며 그해 9월 대통령령으로 임명된
특별 보좌관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구조의 존재는 당시까지 광범위한 가시성 없이 운영되어 왔음, 그 합법성과 권한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무실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식 조직대 포함되지 않았고 법무부의 법률 자문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언론이 입수한 내부 문서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와 브레네온 정의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법률가들은 전통적인 통제 메커니즘과 단절된 행정부의 평행, 의사결정센터 창설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소들의 맞물림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규범적 공백화 과정의 증상으로 해석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하려면 일반적으로 포세 코미타투스법, 포시 코미타투스 액트와 반란법, Insurrection Act에서 파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주지사의 명시적 요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된 사례 중 어느 것도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 더 나아가 언급된 주 중 두 곳에서는 주지사들이 부대가 해당 지역에 도착한 후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비상사태 선포도 예방적 동원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 기록도 없었기에 이 주장은 공식적 근거가 부족했다. 가장 체계적인 제도적 반응은 정보공동체감사관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감독되지 않은 작전 수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밀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독립감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의회 연구서비스 CRS는 행정부 내에서 구축된 구조의 합법성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2026년 1월에 공개된 예비의견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회 감독 없이 운영되는 의사결정 단위의 창설 및 운영은 견제와 균형 장치의 왜곡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표현은 의견서 자체는 구속력이 없더라도 제도적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여러 의원들은 이 문서를 근거로 사법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사 전선을 열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에서는 검찰총장들이 특히 공공안전에 관한 주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의 합헌성을 문제 삼는 병행 절차를 시작했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서 4개 주의 법률 대리인들은 대통령 조치의 합법성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연합체 결성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과 주 방위군, 현지 지휘부 간 공식적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주 내에서 지휘체계 중복과 권한 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민간 및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운영상의 모호성은 지휘체계를 약화시키고 군인들을 상반된 명령에 노출시키며 이는 평화 시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후 몇 주 동안 학계와 민주주의 감시 단체들은 사건의 연대기와 관련된 법적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헌법적용법률연구소를 통해 입법적 근거 없이 운영 권한을 가진 행정실 설립이 헌법 제1조를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입법 및 지출 승인 권한이 의회에 독점적으로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피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용한 절차는 법률 체계가 규정하는 기능적 권한 분배와 양립할 수 없는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 특성을 보인다고 시사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규범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다른 권력기관들 사이의 긴장 고조 영역을 보여주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협의 및 감독 채널을 우회하는 내부 구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통령실은 의회와의 마찰을 확대시켰고 아직 형성 중인 제도적 대응을 촉발시켰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 중 결론적인 효과를 가진 것은 없지만
소송 건수, 기술적 의견서, 공개 항의의 양은 향후 몇 달간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 진행 상황과 입법적 움직임에 따라 이 사건은 내부 안정기 행정부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그렇기에 세부 사항과 제도적 시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진다. 시스템의 기여가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러한 분석을 따라가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집행구조의 활동에 대한 수사 진전은 헌법 전문가, 국회의원 및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관련 기관의 침해 정도와 형성 중인 선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주의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학자들에게는 입법부의 승인 없이 운영 지침을 발령하는 행위 자체가 행정적 합법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국가의 민감한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병행 지휘 체계가 명확한 통제, 감독 또는 책임 추궁 수단 없이 공고화되는 데 있다. 반대로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극심한 사회적 압력과 내부 위협 인식이 특징인 예외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비상사태 선포가 없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극한 상황에서 제한된 행동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논쟁의 초점은 허용 가능한 특별 조치와 심각한 권력 남용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사전 공개 발표나 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제도적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들에게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특정 주에서 중복된 지휘 체계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어 현역 군인들에게 전달된 명령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독립 매체들이 자문한 군사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명확성이 법 질서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에서 작전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에 의존하는 군대의 규율과 결속력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행정부 수장에 대한 새로운 책임 추궁 절차의 타당성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증거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정부 측 동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원 지도부는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다. 행정부를 비판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전선을 열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우세하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여론의 압력을 부추기고 최근까지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온 정당들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공식적인 대응의 제도적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응이 부재할 경우 해당 행위가 정당화되고 향후 특히 선거 기간에 재발할 조건이 조성될 것을 우려한다. 다른 그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성급한 조치가 기관에 대한 신뢰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제도적 시스템이 운영 한계의 직면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명시적 규범으로 통제되던 영역에서 행정부 내 의사결정 거점이 형성되면서 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현행 헌법 구조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적 논쟁은 이미 주 법원과 연방 법원으로 확대되어 판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된 결정이나 결론적인 판결이 없어 이 문제는 불확실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 대법원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법원의 입장은 절차적 성숙도와 증거 자료의 확립에 달려 있다. 그때까지 상황은 열려 있다. 새로운 문서가 등장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각자의 속도로 초기 사건에 반응함에 따라 해석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 바로 이처럼 기관들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라 교차하는 압력과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운영되는 순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본 채널은 민주주의 체제가 명백한 붕괴가 아닌 운영기구의 점진적 변화로 인해 긴장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식적 전개, 제도적 갈등, 법적 해석에 계속 주목할 것입니다.